수연아, 문 열어줘 나야. 정우 오빠야.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정우 오빠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다. 밤 11시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계속 문을 두드렸다. 수연아, 나 정말 힘들어, 민호 그 자식이. 민호가 너한테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정우 오빠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온 건 철컥 현관문 보조키가 채워지는 소리.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 형, 집에 가세요. 정우 오빠의 마지막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수연아, 내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내 아버지까지. 이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어. 이 엄청난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충격적인 사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는 알림과 함께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저희 집이 참 부러울 거예요. 42살의 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남편 민호는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중학교 2학년인 딸 수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쁜 아이예요. 아버지는 68세이지만 아직 건강하시고 새엄마와도 나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던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벌어지는 그런 균열 말이에요. 첫 번째 이상한 징조는 남편 민호의 변화였어요.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요즘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야근을 한다면서 집에 올 때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면서 술을 마실 리가 없잖아요. 여보, 야근하면서 술을 마셔? 물어봤더니, 아, 동료들이랑 간단히 한잔했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거든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남편 절친인 정우 오빠와 관련된 거였어요. 정우 오빠는 민호보다 2살 위인 46살이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부인분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시죠. 정우 오빠는 예전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민호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런데 요 몇 달 사이에 정우 오빠가 혼자 오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민호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아, 회사 일로 바빠서 먼저 왔어라고 하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정우 오빠가 저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동생 부인 정도로 봤는데 언제부턴가 뭔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차를 끓여주면 수연이 정말 예뻐졌네라고 하고 제 손을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오빠 이상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 절친이니까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세 번째로 더욱 이상한 건 제 아버지였어요. 재혼하신 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시는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오세요. 그것도 민호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요.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라고 물었더니 딸 보고 싶으면 안 되나? 새엄마는 자기 일로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다정한 아버지의 시선이 아니라 뭔가 무거운 끈적한 시선이었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수연아, 너 요즘 많이 예뻐졌구나. 여자는 마흔이 되어야
진짜 매력이 나오는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 그리고 정우 오빠도. 그랬더니 민호는 뭔 소리야? 아버지는 원래 딸바보시잖아. 정우는 더더욱 그냥 형이고.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정말 예민한 건가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호가 자다가 잠꼬대를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을요. 15년 동안 잠꼬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잠꼬대를 하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호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도 톡이 와요. 누구냐고 물으면 회사 동료야라고 하는데 새벽에 무슨 업무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 아버지, 그리고 정우 오빠까지. 제 주변의 남자들이 모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게 아닐까? 42살의 제가 아직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날 밤 정우 오빠의 외침을 들은 후로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내 남편이 누구랑 자는지 알고 있어? 내 아버지까지.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민호는 그날 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우가 술 먹고 헛소리한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읽었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어요. 그리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결혼 15년 동안 향수 한 번 안 뿌리던 사람이 말이에요. 수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정우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우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꺼져 있더라고요. 점심때쯤 돼서야 정우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아, 어젯밤 일은 잊어줘. 내가 술 먹고 정신없이 한 소리야. 미안해. 그런데 이 문자를 보고 나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술 먹고 한 헛소리라면 이렇게까지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후에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정우 오빠 부인인 영숙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언니, 많이 피곤해 보여요라고 했더니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영숙 언니가 잠깐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연아, 남자들이 하는 말 너무 믿지 마. 특히 우리 남편들 말이야. 요즘 뭔가 이상해.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호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이제는 확실히 이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늦는 게 벌써 일주일째였거든요. 밤 10시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아빠가 지금 가도 될까? 새엄마가 친정에 가서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이상했어요. 평소 아버지는 밤늦게 전화하신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너무 늦었는데 내일 오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래도 딸 얼굴 보고 싶은데 잠깐만 들렀다 갈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가 오신 건 밤 11시였어요. 수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 혼자 아버지를 맞았죠. 그런데 아버지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옷차림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하셨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라오셨어요. 68살 아버지가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을까요? 아버지, 차 한 잔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고마워, 우리 딸이 최고야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이 예전과 달랐어요.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서 등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였어요. 아버지? 했더니 미안해. 아빠가 요즘 외로워서 그런가 봐라고 하시면서 손을 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아니라는 걸요. 차를 끓이러 주방에 갔는데 아버지가 뒤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제 뒤에서 수연아, 너 요즘 힘든 일 없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라고 했더니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온다며 그런 남편 믿으면 안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물었더니 아빠는 다 안다. 내 남편이 뭘 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수연아, 남편한테 실망했으면 아빠한테 와.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아빠 것이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아버지가 딸한테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들어온 거였어요. 아버지는 재빨리 제 손을 놓으시고 거실로 나가셨죠. 사위야, 왔구나. 늦었네라고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아버지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장인어른,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평소와 다른 어색한 목소리였죠. 딸 보고 싶어서 잠깐 왔다가 가려고. 너 요즘 바쁘다며?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민호가 네, 요즘 일이 좀. 라고 대답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신 후 민호가 물었어요. 장인어른 뭐하러 이 늦게 왔대? 그냥 심심해서 오셨다는데 라고 대답했더니 민호가 뭔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아버지가 늦은 시간에 오시면 안 된다고 해. 수진이도 있고 그러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샤워를 오래 했어요. 평소 5분도 안 하던 사람이 20분 넘게 했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동안 뒤척였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민호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진동 소리에 깨어보니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하트 표시까지 있는 걸까요? 민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최근 며칠간 이 미영이라는 사람과 엄청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우 오빠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 남편이 누구랑 자는지 알고 있어?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미영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우. 오빠가 말한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정우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이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영숙 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이셨어요. 언니, 정우 오빠 있어요? 물어봤더니 응, 있긴 한데. 어젯밤부터 술만 마시고 있어. 뭔 일이 있나 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우 오빠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아직 오전 10시인데 말이에요. 오빠, 저예요. 했더니 정우 오빠가 고개를 들더니 수연아, 왜 왔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오빠, 어젯밤에 한 말 뜻이 뭐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정우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영숙 언니를 보시면서 여보, 잠깐 나가 있어 줄래? 라고 하셨어요. 영숙 언니가 나가신 후 정우 오빠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수연아, 정말 알고 싶어? 알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무서워졌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네, 알고 싶어요. 제발요. 정우 오빠가 소주잔을 비우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민호가 바람을 피워.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야. 벌써 1년 넘었어. 머리가 띵해졌어요. 1년? 그럼 작년부터라는 얘기잖아요. 그 미영이라는 여자요? 물어봤더니 정우 오빠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어젯밤에 메시지 온 걸 봤어요. 그러자 정우 오빠가 고개를 떨구시면서 미영이는 민호 회사 후배야. 28살이고 예쁘지. 민호가 완전히 빠져 있어. 28살이라니요.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와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빠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우연히 봤어. 지난달에 호텔에서 나오는 걸.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민호한테 물어보니까 인정하더라고. 그런데 정우 오빠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수연아,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심각한 게 있어.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정우 오빠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너희 아버지 말이야. 아버지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민호의 불륜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민호가 미영이랑 만나는 곳이 어딘 줄 알아? 너희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야. 아버지가 직접 열쇠까지 주면서 쓰라고 했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남편의 불륜을 도와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수연아,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 민호 말로는 아버지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야. 자기가 장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대신에. 정우 오빠가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대신에 뭐요? 대신에 너를 아버지한테 맡기라고 했다는 거야. 민호가 다른 여자와 놀 테니까 너는 아버지가 돌봐주겠다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너를 딸이 아니라 여자로 보고 있어. 그래서 민호의 불륜을 묵인해 주는 거야. 자기가 너를 가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구토가 올라왔어요. 제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아버지가, 그리고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더러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오빠, 거짓말이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정우 오빠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연아,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그런데 민호가 술 먹고 다 털어놨거든.
아버지가 오피스텔 열쇠를 주면서 한 말까지도. 정우 오빠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술 먹고 한 얘기를 녹음한 거야. 너한테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녹음기에서 나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확실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형, 나도 처음엔 장인어른 말씀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거야. 미영이랑은 마음껏 만나고 수연이는 아버지가 알아서 돌봐주시고 완벽한 거래지 뭐. 녹음을 다 듣고 나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두 기둥이었던 아버지와 남편이 저를 물건처럼 거래하고 있었다니요. 오빠. 그럼 오빠는 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정우 오빠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수연아, 사실은 나도 너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민호랑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야. 그런데 민호가 먼저 고백해서 정우 오빠의 고백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결혼할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하지만 친구 아내니까 포기했지. 그런데 민호가 이런 식으로 너를 배신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 정우 오빠가 제 뺨을 쓰다듬으시면서 수연아, 이제 민호 따위 버려. 나랑 새 출발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우 오빠도 결국 저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남편, 그리고 정우 오빠까지. 제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저를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저도 이들의 게임에 참여해 볼까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연아, 여자는 약해 보여도 정말 독하면 남자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란다. 언젠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기억해라.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의들이 저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면 저도 제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이자 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먼저 민호부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고생 많이 하네. 야근도 많이 하고.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뭘 가족을 위해서 당연한 거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야근할 때 혹시 여직원들도 같이 있어? 물어봤더니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뉴스 보니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던데. 민호는 안도하는 듯 그래. 뭐 가끔 후배들도 있긴 하지만 별일 없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죠.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즉시 사설탐 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뒷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받은 탐정은 부인,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는 거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네, 모든 증거를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어요. 제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도 알고 싶고,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도요. 탐정은 좀 특이한 의뢰네요. 보통 남편이나 아내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라고 했지만 돈을 지불하겠다니까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오후에는 정우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제 말씀해주신 것들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혹시 더 자세한 증거가 있을까요? 정우 오빠는 기뻐하면서 그럼 내가 더 많은 걸 알아봐 줄게. 우리 함께 민호를 혼내주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우 오빠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는 거니까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민호와 미영이의 만남 장소, 시간, 심지어 호텔 출입 사진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아버지가 정말로 그 오피스텔 열쇠를 민호에게 건네주는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웃으면서 민호 어깨를 토닥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제 남편과 자신의 딸을 두고 거래하면서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탐정이 건네준 또 다른 사진에는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새엄마도 아니고 처음 보는 여자였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탐정이 아버님의 또 다른 여자친구 같습니다. 김영란이라고 하고 45살이에요. 아버님이 주 이틀 정도 이 여자와 만나시더군요라고 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새엄마도 있으면서 또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계셨다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너는 내가 지켜줄게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역겨웠어요. 탐정은 계속 보고했어요. 그런데 부인,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김영란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정우 씨 부인 영숙 씨의 친언니거든요. 머리가 띵했어요. 정우 오빠의 처제를 아버지가 만나고 있다고요? 그럼 정우 오빠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우 씨도 최근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본인 부인 몰래 말이죠. 탐정이 보여준 사진에는 정우 오빠가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미영이와 아버지는 영란이와 정우 오빠는 또 다른 여자와 모든 남자들이 각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각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죠. 이제는 비밀번호도 알아냈거든요. 민호가 몰래 누르는 걸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였어요. 미영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더러웠어요. 오늘 오피스텔에서 만날까? 아저씨가 열쇠 줬으니까 편하게 쓰자. 부인은 모르고 있지?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미영이의 연락처도 따로 저장해뒀죠.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버지가 또 집에 오셨어요. 수연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손길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아버지, 요즘 새엄마는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그렇지 뭐. 나이가 드니까 재미가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젊은 게 최고야. 우리 수연이 같으니라고 덧붙이시는 거예요. 속이 뒤집혔지만 참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요즘 민호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면서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늦게 들어와서요. 혹시 아버지가 뭔가 아시는 게 있나 해서. 아버지는 잠깐 당황하시는 기색이 보이더니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민호의 불륜을 정말로 묵인하고 있구나. 아니, 도와주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일기가 아니라 복수 계획을 담은 일기였죠. 오늘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줄 것이다. 첫 번째 타겟은 민호였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비겁하게 저를 배신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미영이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당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이틀 후 민호가 집에 와서 술을 마시더니 요즘 미영이가 이상해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제 첫 번째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영이에게 보낸 익명의 편지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집에서 자꾸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술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물어봤더니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사설 탐정에게서 추가 보고가 왔어요. 부인 미영 씨가 최근에 민호 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미영 씨가 회사 내에서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더군요. 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민호가 그렇게 사랑한다던 미영이도 결국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미영이에게는 그냥 여러 남자 중 하나였던 거죠. 이번엔 아버지 차례였어요. 탐정이 준 김영란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변조해서요. 영란 씨죠? 저는 익명의 제보자예요. 네. 누구세요? 박성호 씨와 만나고 계시죠? 그분 딸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영란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호 씨에게는 아직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영란 씨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딸인 제가 알게 됐고요. 곧 모든 걸 폭로할 예정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영란도 불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이셨어요. 수연아, 아빠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상한 전화나 편지 받은 거 없니? 무슨 전화요, 아버지? 아니야, 그냥.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아버지도 영란으로부터 뭔가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때 정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많이 급해 보였어요. 다음 날 정우 오빠를 만났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연아, 요즘 우리 집안이 좀 이상해. 처제 영란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우리 영숙이도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영란이가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남자가 혹시 너희 아버지일까봐 걱정이야. 네, 아버지가요? 그럴 리가요. 깜짝 놀라는 척하니까 정우 오빠가 나도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영란이가 요즘 비싼 선물들을 많이 받더라고.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 얘기를 자꾸 해. 정우 오빠는 계속했어요. 수연아, 혹시 내 아버지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하는 거 없었어? 새엄마 몰래 뭔가 하시는 것 같은? 이제 정우 오빠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쎄요. 아버지는 평소와 별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웃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영숙 언니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언니가 남편 정우와 자신의 언니 영란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테니까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언니의 남편 정우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친언니 영란 씨는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토요일 오후 3시에 시내 롯데호텔 로비에서 확인해 보세요. 편지를 보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멀리서 롯데호텔을 지켜봤어요. 과연 영숙 언니가 올까 궁금했거든요. 오후 2시 50분쯤 영숙 언니가 나타났어요. 언니는 로비에 앉아서 주변을 계속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우 오빠가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정우 오빠가 하필 그날 그 호텔에서 바람 상대와 만나는 거였어요. 영숙 언니가 정우 오빠를 발견하는 순간 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뒤따라 가시는 거예요. 저도 멀리서 따라갔죠.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숙 언니가 정우 오빠를 불렀어요. 정우야. 정우 오빠는 뒤돌아보더니 완전히 당황해서요. 여보,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 여자가 누구지? 영숙 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정우 오빠 옆에 있던 젊은 여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영숙 언니와 정우 오빠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봤는데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싸우더라고요. 그날 저녁 정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나 큰일 났어. 영숙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그리고 내 아버지랑 영란이 얘기도 들었나 봐. 우리 집이 완전히 난리야.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는 척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영숙이한테 익명의 편지를 보냈나 봐. 토요일에 호텔에 오라고 했는데 하필 내가 그날 그 호텔에 있었던 거야. 정우 오빠는 계속했어요. 수연아, 혹시 너 이런 일들과 관련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 그 말에 깜짝 놀라는 척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우 오빠의 의심이 저에게 향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어요. 민호는 미영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는 영란 때문에 불안해하고, 정우 오빠는 부인에게 들켰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 오빠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조심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이제 더 신중하게,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죠. 다음 단계는 더 큰 폭탄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이제까지는 각자 개별적으로 흔들어 놨다면 이번엔 모든 걸 한꺼번에 폭로할 차례였어요. 정우 오빠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빨리, 더 강하게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월요일 아침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미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목소리 변조 없이 제 목소리 그대로요. 미영 씨, 저 민호 아내 수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영 씨 만나서 얘기해요. 오늘 점심에 시내 커피숍에서 저는 만날 수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미영 씨 회사와 가족들한테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미영 씨가 하세요. 결국 미영이는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미영이는 예상보다 훨씬 어리고 예뻤어요. 하지만 그 예쁜 얼굴이 제게는 더욱 역겨웠죠.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울먹이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미영 씨, 사과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 만났어요? 작년 봄부터요.
누가 먼저 접근했죠? 오빠가. 민호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만나는 장소는 누가 정했어요? 처음엔 호텔이었는데 나중에 오빠 장인어른이 오피스텔을 빌려주신다고 해서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미영이 입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미영 씨, 혹시 민호가 장인어른 얘기를 자세히 한 적 있어요? 네. 장인어른이 오빠를 많이 이해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장인어른이 오빠한테 부인분을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마음 편히 저랑 만날 수 있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역겨웠어요. 아버지와 민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두고 거래했는지 생생하게 드러나는 거였어요. 미영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민호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죠? 미영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어떻게? 회사 부장님과도 만나고 계시죠? 그분은 아세요? 미영 씨가 기혼남 성과도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미영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언니, 제발. 부장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민호한테 전화해서 이별 통보하세요. 제가 듣는 데서요. 미영이는 울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저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부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수연이가 알고 있다고? 네. 그리고 오빠, 저희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제게 빌었어요. 언니, 이제 됐죠? 제발 회사에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집에 돌아가니 민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민호가 따라오면서 소리쳤어요. 들을 말이 있어요? 1년 넘게 저 어린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용서요? 당신 혼자 바람 피운 것도 아니면서?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도와줬다는 게 맞겠네요. 오피스텔 열쇠도 주고 저는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아버지가 영란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새엄마 몰래 말이죠. 민호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셨는데 아마 민호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오신 것 같았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민호가 전화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다가 제 표정을 보시고 멈추셨어요. 아버지도 오셨네요. 잘 됐어요. 이제 셋이 함께 얘기해봐요. 저는 사설 탐정이 준 사진들을 탁자 위에 쫙 펼쳐놓았어요. 민호와 미영이의 호텔 출입 사진, 아버지가 민호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사진, 아버지와 영란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요. 아버지와 민호가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건 어디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제 주변 남자들이 다 이상해서요.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고 아버지는 새엄마 있으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면서 저를 여자로 보겠다고 하시고
아버지가 수연아, 그건 오해야. 아빠가 언제 하려다가 제가 녹음기를 꺼내자 입을 다무셨어요. 정우 오빠가 녹음한 민호의 술 취한 고백이 담긴 녹음기였죠. 녹음을 들려주자 아버지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완벽한 거래지, 뭐라는 민호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둘 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를 가지고 거래한 두 분께서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나왔어요.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정우 오빠였어요. 수연아, 민호한테 전화 받고 급하게. 정우 오빠가 상황을 파악하고 멈춰 섰어요. 오빠도 왔네요. 좋아요. 이제 정말 다 모였네요. 저는 정우 오빠를 위한 사진도 따로 준비해뒀거든요. 정우 오빠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과 영란이와 관련된 자료들까지요. 오빠, 토요일에 영숙 언니한테 들킨 거 어땠어요? 그리고 영란이가 아버지와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정우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연아, 정말 내가 한 거였구나. 정우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저를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세 명의 남자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 속에 분노,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에요. 세 명의 남자가 모두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남편, 그리고 정우 오빠까지. 의들이 저를 두고 벌인 더러운 게임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죠. 수연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다시 시작이요? 15년 결혼 생활을 1년 넘게 배신하고서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수연아, 아빠가 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아빠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사랑이요? 제가 아버지 말을 끊었어요. 딸을 여자로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세요? 정우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연아, 넌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우리 모든 걸 이렇게 조작하고 망가뜨리고. 조작이요? 오빠도 저한테 접근한 거 잊으셨어요? 민호 친구라면서 제게 고백한 거요? 그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일순간에 변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뭔가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호가 정우에게 물었어요. 형, 너 수연이한테 고백했다고? 정우 오빠가 당황했어요. 그건 아버지도 끼어드셨어요. 정우야,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이제 상황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두고 거래하던 세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정우 오빠가 저한테 한 말 들으실래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어요. 정우 오빠가 저에게 고백하면서 민호의 불륜을 폭로했던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해둔 거였어요. 나도 너를 좋아했어. 민호랑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야. 이제 민호 따위 버리고 나랑 새 출발해보자. 정우 오빠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자 민호와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민호가 정우를 향해 소리쳤어요. 형, 이게 뭐야? 내 아내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정우 오빠도 맞섰어요. 야, 너나 잘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까지 화를 내셨어요. 정우야, 내가 감히 내 딸한테. 그러자 정우 오빠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저씨도 할 말 없으시잖아요. 자기 딸을 여자로 보면서. 세 사람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감을 느꼈죠. 드디어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조용히 해요. 제가 크게 소리치자 세 사람이 멈췄어요. 아직 더 들을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새엄마. 저 수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새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새엄마, 지금 아버지 옆에 계세요? 함께 들으실 게 있어서요. 응, 옆에 있어. 무슨? 아버지가 영란이라는 여자와 바람 피우고 계신 거 아세요? 전화기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새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번엔 제가 놀랐어요. 새엄마가 알고 계셨다고요? 그뿐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새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수연아, 내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야.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이혼하려고. 새엄마. 그리고 수연아,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도, 영란이한테 전화한 것도. 이번엔 정말 놀랐어요. 내 아버지를 감시하다가 너까지 감시하게 됐어. 걱정돼서. 그런데 내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속으로 응원했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수연아, 이제 그만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요? 저는 웃었어요. 간단해요. 다 없어져 주세요. 민호, 당신은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제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자 민호가 기겁했어요. 수연아, 제발. 싫으면 수진이 학교와 당신 회사에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아버지는 새엄마와 조용히 이혼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영란이와의 사진들을 온 동네에 뿌릴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에 떨고 계셨지만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정우 오빠는 영숙 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우 오빠가 이를 악물었어요. 수연아, 넌 정말 뭐요? 무서운 여자라고요?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저를 가지고 게임한 대가예요. 이제 게임은 제가 이겼고 여러분은 모두 졌어요. 그날 밤 민호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면서 계속 울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새엄마와 통화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정우 오빠만 끝까지 버텼어요. 수연아,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저는 정우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들이 저한테 한 짓이 되는 일이었나요? 아버지가 딸을 여자로 보는 게 되는 일이에요? 남편이 1년 넘게 바람 피우는 게 되는 일이고요. 정우 오빠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오빠도 결국 저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민호의 불륜을 폭로하면서 자기 기회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도덕 운운하세요? 정우 오빠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거울을 봤어요. 42살의 제 얼굴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차갑고 더 강해 보였죠. 이제 저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빠는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어. 너는 엄마랑 잘 지내면 되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걸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다.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저 자신과의 마지막 정리였어요. 복수를 마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고
수진이와 단둘이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져 갔죠. 하지만 뭔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끝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새엄마였어요. 아니, 이제는 전 새엄마라고 해야겠네요. 이혼을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차 한 잔 마셔도 될까? 조용히 물으시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전 새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내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호. 그 사람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새엄마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진실이 있단다. 박성호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내 친아버지는 엄마가 20살 때 사랑했던 대학 선배 김태연이야. 하지만 그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너를 키울 수 없어서 성우와 결혼했단다. 성우는 처음엔 너를 친딸처럼 예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 미안하다, 수연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박성호가 저를 그런 식으로 봤는지, 왜 그런 더러운 거래를 민호화했는지.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느꼈던 모든 혐오감이, 맞아. 내 본능이 옳았던 거야. 혈연 관계가 아닌 남자가 어린 딸을 키우면서 점점 비뚤어진 거지. 전 새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알게 됐어.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너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지. 새엄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숙모라고 해. 나는 내 친어머니의 절친이었거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숙모는 저를 지키려고 그 사람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어. 특히 내가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랬지. 이제야 이해됐어요. 왜 새엄마가 박성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묵묵히 참고 견뎠는지, 왜 저에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했는지. 숙모, 그럼 제가 한 복수는 잘한 거야, 수연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더 나빴을 거야. 그리고 숙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사실 그 사람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정신병원이요? 치매 초기에 성격장애까지 있대. 의사가 말하기로는 오래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해. 특히 혈연관계 아닌 여자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왜곡된 거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성호의 비정상적인 행동들, 저에 대한 이상한 집착, 민호와의 더러운 거래. 모든 게 설명됐어요. 숙모, 그럼 제 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숙모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내 친아버지야. 김태현. 너랑 정말 닮았지? 사진 속 남자는 정말 저와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 심지어 미소까지도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진짜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숙모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날 숙모가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연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렴. 박성호의 딸이 아니라 김태연의 딸로,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 자신으로 말이야.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전화 너머 목소리가 많이 초췌해 있었어요. 민호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어요. 무슨 진실? 박성호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 사람과 당신이 한 더러운 거래. 혈연 관계도 아닌 남자가 저를 가지고 한 짓이었던 거예요. 이제 더욱 역겨워요. 수연아, 민호 씨, 저희는 서로에게 독이 됐어요. 이제라도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사된 건 2달 후였어요. 법원에서 나오면서 정말 홀가분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과 40여 년의 거짓된 부녀 관계가 모두 끝났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수진이에게는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사실은 엄마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엄마의 진짜 아버지는 김태연이라는 분이셨는데, 수진이는 놀라긴 했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엄마,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네? 그래, 정말 자유로워졌어. 다행이에요. 사실 할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이나 불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였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민호를 만났어요. 많이 마른 것 같았고 머리에 흰머리도 늘어 있었어요. 수연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일, 정말 충격적이었어. 박성호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니. 이제 모든 게 이해되죠? 왜 제가 그렇게 혐오감을 느꼈는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아,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혹시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43살이 된 제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단단해 보이고 더 당당해 보였죠.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으로 썼어요.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진실도 밝혀졌다. 나는 박성호의 딸이 아니었다. 김태연의 딸이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가짜 딸이나 배신당한 아내로 살지 않는다. 나는 그냥 수연이로, 수진이의 엄마로 살아갈 것이다. 혈연 관계도 아닌 남자가 저를 키우면서 비뚤어진 욕망을 품었던 것.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해돼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본능적인 거부감도 옳았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 김태연의 사진을 수진이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분이 엄마의 진짜 아버지야. 너의 진짜 외할아버지시고. 수진이가 사진을 보면서 엄마랑 정말 닮으셨다고 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박성호라는 가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아버지 김태연의 딸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 자신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엄마는 한때 거짓 속에서 살았지만 진실을 찾아 자유로워졌단다. 너도 언제나 진실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렴. 가짜였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주인공인 이야기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 조심스레 건네보세요. 다음에도 진심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실 거죠?